사람들은 비만자들을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며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풍조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만자는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당질 중독에 빠져 당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중독된 피해자들입니다. 여기서 당질이란 단순히 설탕 같은 달콤한 종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자를 만드는 당질의 대부분은 밥, 빵, 연료 등 달콤하지 않은 탄수화물입니다. 당신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질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을 치료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비만을 해소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당질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더불어 당질 중독의 무서운 폐해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당뇨병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총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해왔습니다. 당뇨병과 당질 섭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당질의 밝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먼저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당질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무서운 것으로 당뇨병과 상관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쉽게 당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살이 찌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질병은 암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만성신장염, 알츠하이머병 등 심각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당질 중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질 중독에 대해 알고 자신과 관계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 강조하는 바입니다.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비해 미국에서는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은 분명 비만 때문이다.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은 심장병만이 아니다. 내 전문 진료 과목인 당뇨병을 비롯해서 고혈압, 만성신장병, 뇌졸중, 담, 알츠하이머병 등 무서운 병은 모두 비만과 관련되어 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증화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비만인 것은 분명하다. 젊은 나이에 사망한 환자 중에서 지병 없음인 경우에도 비만자는 많았다. 비만은 지병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살이 찐 사람들은 분명 자기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고 스스로 씹고 삼킨 결과 살이 찐 것이다.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억지로 음식을 입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살이 찐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먹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싫은데도 사실은 자신의 뇌가 먹으라며 억지로 먹게 한 것이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되면 체중을 감량하세요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배부르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라, 야식을 끊어라, 운동을 하라, 계단을 이용하라 등의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때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의료 관계자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비만을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계산으로만 생각하는 칼로리 신화에 속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고로 비만을 해결하려면 먹는 양을 줄이거나 심한 운동을 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살찌는 이유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당질 때문이다. 둘째,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살이 찌는 이유는 과식 때문이니까 먹는 양만 조절하면 돼.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야.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만은 당질 중독이 원인이며 의지와는 관계없다. 또 타고난 체질과도 관계없다. 일본에는 심각할 정도로 살이 찐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 왕따가 되기 쉬운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질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도 아니다. 단지 원인 물질이 곳곳에 흘러넘치는 데서 기인하는 지극히 익숙한 사회 문제일 뿐이다. 말하자면 당질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섭취하면 체중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당질 중독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혈당치다. 예를 들어
채소를 이 정도 먹으면 하루분 비타민 섭취량으로 충분하다며 선전하는 채소 주스에는 사실상 당질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 시에는 혈당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당질이 잔뜩 들어있는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마련이다. 혈당치가 내려가 있을 때는 멍한 상태였다가 상승하며 일시적으로 기운이 확 솟으면 역시 아침에는 이런 주스가 딱 좋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면 혼절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춰준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때 혈당치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급하게 대량으로 분비되므로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혈당치가 크게 내려가 70 이하가 되면 두근거림, 메스꺼움, 초조함, 졸음, 강한 공복감, 현기증 등의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뇌는 다시 혈당치를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당질을 섭취하도록 몸에 명령하고 뇌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당질을 섭취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즉시 에너지로 변환되는 당질을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는 것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해서 혈당치를 급상승시키고 이후 혈당치가 급강화되어 또다시 당질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의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이 문제다. 혈당치는 공복 혈당 70에서 식후 혈당 140의 범위 내에서 조절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변동의 폭이 크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악화시켜 자연히 당질 중독이나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혈당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이나 지역 건강검진에서도 공복 혈당치를 측정해 주므로 독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니 괜찮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는 검사할 당시에는 정상 수치 범위 내였을 뿐이다. 어쩌면 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24시간의 혈당치를 측정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 상태를 지적받지 않은 젊은이가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면 식후 혈당치가 180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매 순간 측정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치가 격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심각한 당질 중독에 빠져 있는데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지는데 당질이 대부분이다. 정제한 백미에 비해 현미가 식이섬유 함량이 많기는 하지만 100g당 겨우 3g인데 비해 당질은 74.3g이나 된다. 현미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당질 덩어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탄수화물이 당질 덩어리라는 것은 우리의 소화, 흡수 과정을 봐도 알 수 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한다. 밥, 면류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라고 하면 이것은 3개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당류인 설탕은 단당류 2개가 결합되어 있다. 다당류든 단당류든 소화되면 분해되어 납계의 포도당이 된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치가 올라간다. 즉, 밥이든 설탕이든 몸에는 결국 같은 것이다. 참고로 우동 한 그릇에는 약 57g의 당질이 들어있다. 우동으로 가볍게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닭설탕 14개를 먹는 셈이다. 탄수화물을 지질이나 단백질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간다. 즉, 같은 양의 밥을 한 그릇 먹을 때 밥 위에 김가루만 뿌려 먹는 것보다 구운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약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탄생한 후 인류는 줄곧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확보해왔다. 실제로 인류는 10만 세대가 넘도록 나무 열매와 산나물, 물고기, 그리고 가끔씩 잡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해왔다. 이 말은 사냥과 채집으로 확보한 식량에 인류에게 필요한 양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가 농경사회로 전환한 것은 약 1만 년 전에 불과하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생각해보면 쌀이나 밀가루를 먹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약 600세대에 거쳐 농경 생활을 해왔을 뿐이다. 지금의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당질이 필요하지 않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사는 사실상 DNA를 거스르고 있다. 쌀이나 밀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농경 기술을 얻게 된 순간부터 이미 당질 중독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과거 우리의 먼 조상들은 살아가기 위한 먹거리를 스스로 조달했다.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것은 커뮤니티 내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가 사업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최대 욕구인 식욕에 호소하면서 식품업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어갔다. 식품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사의 상품을 반복해서 구매해야 한다. 그래서 식품업계는 사람들이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해왔다. 이와 같은 당연한 기업 원리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머리가 좋은 일부 대기업 식품업계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음식에 대해 연구를 지속했다. 이렇게 해서 도달한 것이 지복점이다. 지복점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소비점, 즉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지점을 의미한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증가하므로 사람은 순간적으로 들뜨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복점이다. 지복점을 기억한 뇌는 또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라며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말하자면 뇌가 지배당한 것이다. 두뇌 회전을 위해 당질을 섭취한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회의할 때 피곤하면 당분을 충전하지 않으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사탕을 입에 물고 있거나 약국에서 포도당 정제를 구입하기도 한다. 의료 관계자들조차 당질을 제한하면 뇌에 좋지 않다 따위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414kcal라는 많은 에너지를 포도당에서 공급받는다. 하지만 단식이 6주 동안 지속되면 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케톤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결론적으로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뇌 회전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름진 식사를 계속하면 초무침 같은 깔끔한 맛이 나는 걸 먹고 싶어진다. 하지만 당질의 경우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갈증으로 이어진다. 먹을수록 뇌가 중독되어 더욱더 먹고 싶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상계라는 호르몬이 관여한다. 처음에는 찹쌀떡 하나로 혹은 라면 한 그릇으로 행복한 기운이 될 수 있었는데 점점 뇌가 요구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한 개 먹던 찹쌀떡 2개 먹어야 하고 한 그릇 먹던 라면을 2그릇 먹어야 보상을 받았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당질을 제한하면 비만이 해소되고 여러가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온통 좋은 것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은 당질 제한으로 체중을 줄이면 근육이 빠진다는 것이다. 그럴 일은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당질을 제한함에 따라 식사에서 섭취한 포도당이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 글리코겐마저도 다 없어지면 비로소 지방이 사용된다. 즉,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